우물은 왜 자꾸 깊어질까? 나의 쇼츠에 다크 심리학이라는 글이 걸렸다. 나이 들어 심리학과를 졸업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마치 검은 망토를 두른 악당이 사람 마음을 조종하는 비밀기술 같았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단순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이야기였다. 사랑이나 희망보다 불안과 공포가 더 빠르게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 기분 좋은 소식보다 위험하다는 경고에 먼저 반응하도록 인간의 뇌가 만들어졌다는 것. 진해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당연하다. 원시시대에 멀리 있는 열매를 놓치는 건 배가 조금 고픈 문제였지만 풀숲 속 사자를 놓치는 건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인간의 뇌는 원래 위험에 민감하다. 다크 심리학은 바로 그 오래된 회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불안을 만들고, 척을 만들고, 분노를 모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전에 반응하게 만드는 것. 그 이야기를 읽다가 문득 우물 속의 쥐 이야기가 떠올랐다. 참 잔인한 이야기다. 깊은 우물에 쥐 여러 마리를 던져 넣는다. 먹을 것도 없고 나갈 길도 없다. 처음에는 서로 웅크리고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다. 마침내 한 마리만 남는다. 사람들은 그 쥐를 우물 밖으로 끌어올린 뒤 들판에 풀어놓는다. 그런데 이미 동족의 살을 먹으며 살아남는데 익숙해진 쥐는 들쥐들을 사냥하기 시작한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우물 하나로 주변의 쥐들을 정리하는 셈이다. 물론 실제 역사인지 우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생물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점이다. 처음 그 얘기를 읽었을 때 나는 예전에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 생각났다. 필터 끝을 잘게 씹는 버릇이 있었는데 정신없이 생각에 빠져있으면 어느새 손끝에서는 타르 냄새가 올라왔다. 몸이 먼저 길들여진 것이다. 정치도 그렇다. 가만히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켜면 나라가 당장 내일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난리다. 화면 속 사람들은 얼굴이 벌개져 있고 유튜브 썸네일은 죄다 빨간 글씨다. 충격, 발칵, 초유의 사태. 세상은 늘 망하기 직전이다. 그런데 창밖을 보면 별일 없다. 세탁소 아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고 편의점 앞에서는 학생 둘이 컵라면을 먹으며 웃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은 택배를 정리하고 횡단보도 신호등은 어제처럼 오늘도 묵묵히 색깔만 바꾼다. 세상은 의외로 조용하다. 시끄러운 건 화면 속이다. 하지만 사람의 뇌는 이상하게도 창밖보다 화면을 더 믿는다. 그렇게 우물이 만들어진다. 우물은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불안으로 만든다. 분노로 만든다. 억울함으로 만든다. 그리고 누군가가 속삭인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저 사람들 때문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우물벽은 조금 더 높아진다. 사람은 원래 복잡한 설명보다 단순한 설명을 좋아한다. TV가 고장났을 때 설명서 100장보다 콘센트 다시 꽂아보세요 라는 말이 더 솔깃한 것처럼 요즘 20대 남성들의 보수화 현상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한다. 요즘 젊은 세대가 보수적이 됐다. 원래 나이 들면 보수화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20대 남성들이 처음 사회를 만난 풍경은 꽤 거칠었다. 취업이라는 우물, 집값이라는 우물, 군복무라는 우물, 끝없이 비교되는 경쟁이라는 우물. 대학교를 졸업해도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월급을 모아도 집값 그래프는 엘리베이터처럼 위로 올라간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벌써 성공한 것 같고 누군가는 외제차 앞에서 웃고 있다. 숨이 막힌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존 모드로 들어간다. 배고픈 사람은 철학보다 김밥집 간판을 먼저 본다. 그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설명해주면 귀가 솔깃해진다. 당신은 피해자다. 당신의 기회를 누군가 빼앗아갔다. 당신 편은 여기다. 참 강력한 말들이다. 최근 정치권에는 이런 감정을 읽고 정치 언어로 번역하는데 능숙한 인물들도 등장했다. 기존 정치가 외면했던 젊은 남성들의 불만과 좌절을 정면으로 이야기하면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복잡한 현실이 점점 단순한 편 가르기로 바뀌기 시작할 때, 사람보다 진영이 먼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물은 더 깊어진다. 어쩌면 우물 속의 쥐 이야기가 무서운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 시작한 행동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된다. 그렇게 우물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 싸울 상대를 찾게 된다. 그런데 요즘 우물을 파는 것은 정치만이 아니다. 스마트폰도 꽤 열심히 판다. 특히 숏폼 영상 15초, 30초, 길어야 1분. 원래 사회 문제라는 것은 압력밥솥 안의 재료들처럼 복잡하게 섞여 있다. 경제도 들어있고 교육도 들어있고 기술 변화도 들어있고 세대 문제도 들어있다. 그런데 숏폼은 그걸 전자레인지용 즉석식품처럼 만들어버린다. 범인은 누구? 피해자는 누구? 누가 잘못했나? 끝이다. 생각할 시간도 없다. 분노하고 넘긴다.
또 넘긴다. 또 넘긴다. 손가락은 바쁜데 생각은 점점 짧아진다. 알고리즘은 더 무섭다. 알고리즘은 진실에 관심이 없다. 체류 시간에 관심이 있다. 내가 화난 영상을 보면 비슷한 영상을 가져온다. 억울한 영상을 보면 또 가져온다. 그리고 또 가져온다. 마치 술 취한 손님에게 물 대신 소주를 계속 따라주는 것 같다. 처음에는 정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는 공기가 된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마시는 공기의 냄새를 잘 모른다. 요즘 지하철을 타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다. 수십 명이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창밖으로 한강이 지나간다. 노을도 지나간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각자 자기 주머니 속 우물을 들여다본다. 그런 생각이 든다. 정치가 사람들을 갈라놓은 것일까? 아니면 알고리즘이 먼저 작은 우물을 수천 개 만들어 놓았고 정치가 그 위에 깃발을 꽂은 것일까? 그렇게 내 옆집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적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사실은 비슷한 월급 걱정을 하고 비슷한 대출 걱정을 하고 비슷하게 허리 아파하며 출근하는 사람인데 참 이상한 일이다. 창밖을 보니 해가 거의 넘어갔다. 아파트 벽면을 주황색으로 물들이던 햇빛이 옆동 뒤로 사라진다. 어디선가 압력밥솥 김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휙! 하고 저런 소리를 들으면 불현듯 현실로 돌아온다. 뉴스 속 전쟁도, 유튜브 속 분노도, 댓글창 속 혁명도. 일단은 저녁밥 앞에서 잠시 멈춘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이념보다 배고픔에 더 솔직한 동물인지도 모르겠다. 국밥이 식기 전에 먹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진보와 보수가 드물게 합의하는 영역일 테니까. 비가 오려는지 창문 틈으로 눅눅한 바람이 들어온다. 화분 흙냄새가 올라온다.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놓는다. 두근, 두근. 손바닥 안쪽에서 맥박이 느껴진다. 창밖에서는 누군가 편의점 봉투를 흔들며 집으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나는 문득 궁금해진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세상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파놓은 우물벽일까? 창문 너머로 비 냄새가 조금 더 짙어지고 있었다.